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슬리벨,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면 비타민입니다. 라니맘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0월 7일 목요일 통기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제유가에 따른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가스 가격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CNBC 방송이 6일 보도했는데요. 자,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은 갤런당 3.22달러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불 42센트입니다. 굉장히 높죠. 특히 캘리포니아의 모노 카운티에서는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고요. 베벌리 힐스라든지 저쪽 조금 부촌 지역은 6달러까지도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휘발유 가격도 치솟고 있다면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도 휘발유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자, 1년 전에 배럴당 40달러 수준이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이날 한때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WTI 가격은 그러나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의 전날보다 1.5% 떨어진 밸런당 77.43달러의 거래를 마쳐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가스 가격 상승 등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략 비축유 SPR이라고 하죠. 방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유 공급 불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팍스 비즈니스가 밝혔고요. 현재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각으로 오후 1시인데요. 이 시각 현재 원유 가격은 갤런당 78불 87, 오늘도 무려 1.86%나 올랐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속해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초창기부터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그 의장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이제 가스, 한국에서는 휘발유라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휘발유라고 안 하고 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스가 한국에서는 뭐 LPG 가스 할 때 가스인데 여기서는 그 가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스는 그렇죠. 휘발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미국은 자동차 문화잖아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무리 봐도 가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 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지나고 봤습니다. 연준 의장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말고도 수많은 미국 주식 유튜버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유튜버가 그 어디서 방송을 하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미주놀이 여기서 한국 주식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은 미국 현지에서 제작되는 유튜버들 참고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다시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오늘은 조금 빠져서 그렇지만 빠진 가격이 53,947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분석 업체인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한때 55,499달러까지 오르는 등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13%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87% 상승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8시 30분 현재 7.39% 상승한 55,400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3,590.86달러로 1.89%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중국과는 달리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란 게리 갠슬러 믹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난주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에서는 적어도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지 않을 것이란 안도감이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중순 6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중국의 고강도 규제 등 이딴 악재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3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미국이 뭐 파월 의장이든 자넷이든 그 다음에 저 게리 저 분이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엘살바도르나 브라질처럼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것을 허용을 하되 불법적인 부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부분 비트코인 하는 그들이 표밭이 좀 겹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그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잘못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헝다그룹의 헝다그룹이 채권 미상환을 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가 또 나왔는데요. 아, 이거 심상치 않네요. 그쵸? 이 헝다의 주요 주주 홍콩 부동산 회사들이 주가 급락에 잦은 상장 폐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헝다그룹도 지금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홍콩 증시에. 자, 여러분 위험한 것은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M이 전기차 비용 절감을 위해 배터리셀 개발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소식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의 이 트위터가 자 모펍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모바일 게임 개발자를 자 현금 10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발표한 후에 4.3% 상승했습니다. 트위터는 2013년이죠. 한 8년 전에 이 모펍 MOPUB를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그닥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떨궈내는 거죠. 지금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기업들도요. 돈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쳐내고 돈 되는 것들은 과감히 인수해서 추가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핀두드나 바이두나 JD.com 미국 상장 중국 주식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제가 좀 한번 바로 살펴드리도록 할까요? 장이 좀 전에 끝났는데요. 오늘 핀두드는요 6.30% 상승했고요. 짱동닷컴도 6.16%. 와우. 바이두 4.81%.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회복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 소식. 어저께 저희가 장분석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시장을 해보아라 멤버십 영상에서. 오늘 알리바바 또한 8.26% 급등했습니다. 특별히 알리바바는 우리 찰스 먼거 우리 회장이 부회장이죠. 이 알리바바의 굉장한 그 적극적 서포터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리바바를 더 공격적으로 매수 했답니다. 그 소식이 밝혀진 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 주식 앞으로 당분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ST 매매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들어집니다. 자, 앞으로 캘리포니아 분들은요. 주문한 감자튀김을 케찹과 함께 먹으려면 식당에 요청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케찹이라든지 간장 등 일회용으로 포장된 식품 조미료를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일회용 제품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현재 가주는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빨대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새 법에 따라 모든 일회용 용품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일회용품.
이 환경, 저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구당 $600, 자녀가 있으면 $500를 더해 $1,100를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가주정부의 코로나 현금 지원금 체크 형태로 6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네요. 이미 직접 계좌로 받은 주민은 제외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체크 형태로 메일함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격은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연소득 $75,000 이하입니다. 세금 보고를 했다면 기다리면 되고요. 보고 시간을 미루었다면 오는 15일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소셜연금만 받는다면 이번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A시에서는 11월 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식당, 술집, 쇼핑센터, 영화관 등 실내 시설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또 11월 29일부터 위반업소는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만큼 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오늘도 오른 이유죠. 연방정부 부채 한도 설정을 일단 오늘 12월로 유예하자는 공화당의 타협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어떤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지 여러 가지 보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오늘 아침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 몇 주 내로 어린이들도 접종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해 헌법상 권리를 박탈했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8천 건이 줄어든 32만 6천 건으로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시장이 강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시장을 가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8%로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3주 전보다 4% 낮은 수치로 아프간 철군, 세금, 외교정책, 이민, 코로나 대응, 경제 등 모든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프로 선수든 대통령이든 결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어찌됐든 부동산 문제 잡지 못했고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내로남불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 그쵸? 좀 쿨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 그 부분이 아마 이번 돌아오는 내년이죠.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요, 경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참 슬픈 현실이죠. 어찌 보면. 그렇죠? 돈이만 다 되는 세상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제를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경제를 잡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우선순위 경제를 못 잡으면 어떠한 나라의 총리, 대통령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참 슬픈 우리의 현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12월부터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달 2억 개의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기를 공급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씨 해상에서 발생한 송유관 유출 사고로 흘러나온 원유 일부가 수거되지 못하고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남쪽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당국이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바다에서 나는 음식 안 먹는 게 좋겠네요. 횟집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양경비대는 지난주 원유 유출 장소 인근에 닻을 내려 정박했다가 지금은 오클랜드에 도착한 대형 상선이 문제의 유출 사고를 일으켰을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요. 전방위로 충돌해온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면서 미중 갈등 상황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이 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탄자니아의 소설가인 압들 라자크 구르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구르나의 식민주의에 대한 단호하고 연민 어린 통찰이 수상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어젯밤 MBC 지미 팰런 쇼 미국 프로그램입니다. 출연한 가운데 한국 드라마 최초로 프라임타임 에이미 후보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열풍 뒤에는 치솟는 집값, 일자리 부족, 한국인들이 느끼는 경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자, 몇 시간 전에 끝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천금 같은 득점으로 2대1로 이겼습니다. 시리아를. 졌으면은 정말 망신살에 벤투, 뭐가지 땡강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맞아야 된다, 왜 맞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마치 담배 경고문처럼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신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면서 충격 영상, 나는 앞으로 살 확률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 5%밖에 안 됐다고 들었다는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마치 너네 이래도 안 맞을래? 너네 이래도 백신 안 맞을래? 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코로나 백신에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예선 소식 몇 가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 참 잘 싸웠는데 중국과 싸웠거든요. 근데 중국의 손흥민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우레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3대2로 베트남을 이겼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일본이 비상입니다. 일본이. 자,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0대1로 패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했는데요. 일본 월드컵 못 나가나요? 자, 우리도 일본 골 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다음 주에 최근에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이란 원정 경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알다시피 정말 강호거든요. 한 번도 원정 가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우리 황의조, 그 다음에 우리 황희찬, 유럽파 분 친구들이 오늘 너무 많이 뛰었어요. 조금 저는, 아무튼 조금이 아니라 저는 벤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벤투는 3류입니다. 3류. 오늘 같은 경기에서 손흥민이 뼈를 갈아 넣어야지 겨우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 선수 교체에 대한 타이밍도 못 잡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상대가 공격수로 후보 선수를 선수 교체를 하면 우리 또한 수비수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2002년 우리가 포르투갈을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그 월드컵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벤투 현재 감독입니다. 속상해라.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 벌써 한국은 금요일이죠. 미국은 목요일이고 일주일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10월도 벌써 10월 7일. 며칠 지나면 10월의 마지막 날 항상 우리가 듣는 우후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인가? 그 노래가 곧 울려 퍼지겠네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가을로 접어들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달 25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영상의 댓글들, 멤버십 영상의 댓글들이 바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25불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 일주일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편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미국 현지에서 팀장과 스태프들이
만들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뻔한 소리가 아닌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달째로 접어드는 저희 미즈놀 멤버십에 다시 멤버십 가입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희가 보답하고자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추천해드리는 미즈놀의 종목 추천 영상 100% 상승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눔 있는 선한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멤버십으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다우는 플러스 0.98, 나스닥은 플러스 1.05, S&P 500은 플러스 0.83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선물시장도 급등했고 초반, 중반 아주 좋았는데 끝에가 밀렸네요. 한국 축구팀을 보는 느낌입니다. 끝에가 꺾여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북을 제외한 팡주식들을 선전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오르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오르는 진기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한국에서 잠자고 일어나신 분들은 조금 씁쓸하시겠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페이스북,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버라이전, 티모빌 군데군데 지금 유틸리티 쪽도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플러스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해 모드. 자, 디폴트 불확실성 해소에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이제 공화당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척 슈머는 민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공화당이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했다고. 아까는 이제 한다 그랬는데. 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18일을 미국의 재원이 고갈되는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잖아요. 전날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가 공화당이죠. 단기 부채 한도 유예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교차 상태에 빠진 부채 한도 협상의 물꼬를 텄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치인과 연준, 기업 수당들이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가 미국의 디폴트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그쵸? 디폴트 문제는 그 전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고 예측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요, 오늘 시장은 미국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워싱턴이 움직였다는 사실로 움직이고 있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 힘을 주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 공포도 다소 수그러지는 모양새였고요. 투자자들은 부채 한도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반기는 한편 유럽 지도자들도 러시아의 공급 부족 리스크를 약화하기 위한 지원 방침에 기쁨을 표시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올린 데에는요, 실업수당 발표, 경제지표가 한 건을 했네요.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6천 건으로 4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놀고 일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입니다. 투자자들은 8일 공개되는 노동부의 9월 고정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9월 비농업 부문에서 50만 개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이 아닐 경우 연준이 내달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보다 강화할 전망입니다. S&P 500 지수가 편입된 11개 업종 중 원자재와 재량 소비재는 가장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의 주가가 골드만삭스의 60%의 상승 여력을 점치면서 6.95% 급등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해서 급등한 게 아니라 바이든하고 시진핑의 화해 모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다 오른 거죠. 트위터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모법을 매각한다고 밝히며 4.39% 올랐고요. 돈 안 되는 거 적자되는 부서를 매각하면 오릅니다. 의류회사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로 8.46%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의류
근데 급등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치인 646.84달러를 기록한 후에 1.13% 내린 631.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미주널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징어 게임 이전에 저희가 넷플릭스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10월 달에 반드시 사야 될 종목으로. 미주널이 지금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종목 추천에 올라갔잖아요. 2로 시작하는 종목.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의 기대치와는 예상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또 2달째 다시 재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라사모방은 지금 더 행복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계속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최대한 저희들이 능력을 동원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꼭 부자 되는 종목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린이 때는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것이 돈 버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1.5712%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장이 끝났는데 한번 금리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10년 만기 금리가 1.5710으로 맞췄고 오늘도 무려 3.08을 기록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오늘 빵 주식들 어땠죠? 기술주들 어땠죠? 나스닥 어땠죠? 잘 갔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석해야 될 시장의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그쵸, 나스닥 기술주가 더 이상 이 금리의 상승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 금리야 올라라. 우리는 갈 거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오늘로써 3일째 이런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통찰력 있게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유가는 미국이 전략적 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월물 가격은 배럴당 87센트 오른 78.3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2월 금 가격은 온스당 2.60 내린 1759.20달러에 맞췄고요. 유럽 증시는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틈을 타 상승을 했는데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1.60% 오른 458.57에 맞췄고요.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독일의 증시는 277.53포인트 상승한 15,250.86에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 증시들이 며칠 전에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서 알려드린 거고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지수 빅스가 7.10% 내려서 드디어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9.51을 기록했습니다. 자, 저희 멤버십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계여행과 우주여행. 우주여행 멤버십 구입하신 분들은 라니맘닷컴의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셔야지만 저랑 연결이 되어서 한 달에 두 번에 한해서 종목 상담을 개별 1대1 상담입니다. 해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하신 분들 다 전원 다 이렇게 상담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미 종목을 이렇게 상담한 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종목이 좀 수정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팔았다라든지 뭐 샀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하고 연결된, 이미 연결해서 이제 남겨주시고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수정된 종목에 대한 걸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2시간 후에 자, 시장을 해석하라 라고 하는 것 ST 매매법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